안녕하세요. 평일날 아침입니다. 평일날 우리는 항상 지루한 일상을 하러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는 사실 접어두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지루하고 뻔한 일상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잘 이렇게 관리해가고 우리의 인생을 좀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좀 성장하고 확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분산해서 하다 보면 사실 힘이 좀 나눠질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렇게 해서 금방 뭔가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잘 다듬어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내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놓치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이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들이 빚을 왜 그렇게 많이 졌나라고 이렇게 따져보니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보다 좀 더 괜찮은 인생을 이제 갖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심정적인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대로 된 조언이나 안내를 해줄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나이든 이제 고참들의 이제 선배들의 얘기해 줄 그런 게 없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참 그들이 빚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져서 많이 몰라하고 많이 무너지고 하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제 많은 이제 우려와 많은 염려들이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거리에 이제 악마가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 나눌 기회도 없고 자기의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지도 않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면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궁지에 내몰리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빚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요. 참 이제 어떻게 되려나 싶은 거죠. 20대 30대들의 빚이 인당 빚이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 그리고 전년 대비 그 빚의 증가 속도가 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시를 보면요, 에코프로 어쩌고 하면서 지금 여전히 주식시장은 비정상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많이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많이 어색하죠.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인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저 또한 이제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좀 부담을 느끼거든요. 왜 부담을 느끼냐? 저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애 까지 사주면 3,000원, 음료 사주면 2,500원, 아이스크림 사줘도 2,000원, 이래저래 따지면은 하나하나 살 때는 조금씩 그냥 이렇게 느낄 정도였는데 이제 모아서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슈퍼마켓에 쇼핑 장보러 갔다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올랐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저기 언론 뉴스에서 얘기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 3%다 35%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거죠. 30%, 50%, 70% 이래요.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이 이제 확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예전보다는 좀 소비를 좀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더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예전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누군들 이렇게 살고 싶겠냐고요.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들을 몰고 가는 거죠. 언론에 이제 나오는 뉴스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겁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묻지마 범죄는 범죄대로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켠에서는 청년들의 부채가 심한데 상환이 안 되고 있고, 개내생 처리한다라고 하고 파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은행들의 연체도 늘어난다라고 하고, 이래저래 다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2024년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지금 얘기할 때도 1%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얘기하는데, 이러다가 2024년이 되면
마이너스 경제성장 혹은 0% 경제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드는 거죠. 이게 그냥 뭐 하나의 지표다, 하나의 그냥 계획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다 미치니까 더 우려하고 더 걱정하고 하는 거죠. 경제가 계속 안 좋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려서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고, 우리는 일상이 참 점점 더 이제 피부로 이제 와닿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더 현실이다라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요. 이제는 어디에서 소비를 좀 줄여야 될까? 소비를 조금 더 줄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솔직히 이제 압박이나 부담이나 스트레스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당장 이제 일상생활에 뭐 불편함이 이제 오니까요. 물론 저는 이제 뭐 연끌하거나 비투 하지 않아서 코인 같은 거 안 해서 일상생활에 뭐 빚으로 인한 뭐 이자나 원금 상환으로 인한 그런 충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느껴지는 게 점점 더 이게 적지 않은데 부담이,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30년짜리 40년짜리 50년짜리 대출 받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주택담보대출로 장기간 대출 받은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빚을 안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빚을 끌어안고 안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빌렸을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게 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뭐 금융권들이 얼마나 능구렁이들인데 뭐 대출자들의 그런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 겁니다. 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4년, 2025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권들이 가상금리를 물려서 이제 대출자들을 이제 점점 이제 쪼아 들어갈 텐데, 그 쪼아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한 번에 금리를 3% 올리고 5% 올리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요. 그렇지만 서서히 계속 올릴 거예요. 0.2%, 0.3%, 0.5%, 0.7%, 1%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감당 못할 정도의 압박까지 가게끔 이제 하겠죠. 근데 그네들의 목적은 빚을 낸 사람들이 몰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계속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결국 빚진 사람들을 몰락시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자를 뜯어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길들인다라는 거죠. 그것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구분해서 감정가 감안해 가지고 대출 금액이 과하다라고 하고 일부를 상한 요구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뜯어먹고 또 이제 대출 이자를 더 내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꿔갈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든 간에 빚낸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끌 비투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서민들도 점점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